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연휴죠. 다들 쉬엄쉬엄 하십시오. 바짝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손님이 없는데 우리가 바짝 해봤자. 네. 어제도 자는 기사님을 경험했습니다. 저기 이태원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쪽에 신호받고 있는데 앞에 차가 안 가요. 그래서 가장 앞에 이제 대형택시 그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대형택시인데 그 법인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두 대가 서 있고 세 번째가 제가 있었죠. 근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첫 번째 차가. 두 번째 차도 그냥 한참 지켜보다가 이제 두 번째 차가 빵거리고 갔죠. 우리가 그게 뭔지 알죠?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야 사실 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호 받고 있는데 기사님이 졸아서 뒤에서 빵 하는 경우는 글쎄요. 요즘에는 저는 거의 경험을 못 해봤어요. 굳이 뭐 그렇게 잠 안 자면서 해봤자 돈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법인에서는 이제 가끔 있죠. 법인 기사님들. 꽃담 황토색 택시 법인 기사님들 중에서 종종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이제 회사 택시도 어떻게 보면 기사들이 줄 대로 다 줄었고 정말 고인 분들만 남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미친 듯이 도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불과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택시에서 막 2교대로 해서 막 진짜 정신없이 타시는 기사님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이유가 그거겠죠. 어차피 개인 택시는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수업 받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회사 택시로 악착같이 매다 찍으면서 안 버티는 거죠. 지금 이제 회사 택시로 진짜 버티는 분들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고인분들이시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많이 졸고 좀 운전 과격하게 하고 막 무리한다라는 게 요즘 그 대형 택시 회사 거기입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택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 바닥에서도 이제 의욕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물론 그 의욕을 꺾으려는 건 아니에요. 초보택시님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그 대형택시 그 막 포장하는 그 회사에게 그 기사님들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깨닫는다는 것도 뭐 웃기긴 하지만 결국 택시로 돈을 많이 모은다. 목돈을 번다. 막 이런 건 사실 해보면 쉽지 않아요. 어차피. 네. 그리고 그렇게 돈을 평균보다 많이 벌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위험이 점점 올라가죠. 그 얘기 자체가 다른 기사들도 다 솔직히 택시들은 다 욕먹으면서 달리잖아요. 욕먹으면서 뭐 남 좀 피해주면서 뭐 뒤에 좀 길 좀 막아가면서 솔직히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택시가 돈 벌기가 쉽지 않죠. 그런 대부분의 택시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택시들도 다 어느 정도 과속하고 어느 정도 남에게 피해주고 어느 정도 좀 무리하면서 그리고 뭐 경찰 없을 때는 뭐 솔직히 법규를 약간 그렇게 하면서도 다 운행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버는 기사들이 다 뻔하잖아요. 근데 그 뻔한 기사들보다 더 많이 벌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일반적인 택시도 그런데 일반적인 택시보다 더 과속해야 되고 더 법규를 어겨야 되고 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운행 혹은 다른 차에게 피해주는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사고 확률이 올라가고 뭐 내 건강도 무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택시로 평균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 수명을 돈과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아무래도 법인 택시 경험 없이 그 대형 택시 포장되어 있는 그것만 보고 그 들어간 기사님들은 택시 물정은 잘 모르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엄청 무리하나 봐요. 그래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자는 거예요. 기사가 꾸벅꾸벅 졸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에 건너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세워서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앞에 차 아저씨 대형 택시 아저씨가 다른 법인이 답답한지 빵빵거리고 얼마나 잠을 쫓아가면서 버티면서 운행을 하면 그 잠깐 신호 봤는데 거기에서 자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참 차라리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다 내려놓고 법인 택시 회사 택시 꽃담 황토색으로 찾으세요. 그걸로는 뭐 이렇게 요즘 다 기사 난이라서 잘 수소문하고 직근처만 하더라도 잘 수소문하고 하면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뭐 여기 옛날이야 뭐 한 10년 전이야 회사 택시 막 들어가면 뭐 진짜 막 차가 50만 60만 삐기덕 거리는 진짜 그런 차를 줬지만 요즘에는 얼마 안 돼서 좀 바짝만 몇 달 열심히 하면 또 차 컨디션 좋은 것들도 탈 수 있고 크게 뭐 회사 택시에서도 이제 기사가 워낙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없다라고 하니까 굳이 돈 생각하시면 평범한 일반 회사 택시에서 거기에서 이제 콜 뭐 이 회사도 있고 저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택시야 가맹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회사 택시 문제가 없죠. 이 기사가 이 가맹 이걸로 타다가 이거보단 저 가맹이 좋겠다. 아니면 이거 없는 거 타겠다.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저거 다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보고 내가 가장 괜찮은 가맹으로 되어 있는 회사 택시 중에서 내 조건과 맞는 곳 혹은 내가 뭐 출퇴근하기 편한 곳 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운행을 하는 게 훨씬 덜 힘들면서도 돈은 더 버는 게 분명할 겁니다. 진짜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다른 기사님이신데 그 타이어 바람 넣고 있는데 저기 언덕에서 바람 넣고 있는데 이것도 요즘 차는 그 트렁크에 바람 넣는 킷이 있는 거 아시죠? 트렁크 열어보면 타이어는 없고 그 타이어 펑크 나면 넣을 수 있는 본드랑 그 다음에 그 작은 기계에 바람 넣는 기계 있거든요. 그럼 그거 꺼내서 시거잭에 꼽고 그 다음 타이어에 이렇게 돌려서 꼽아서 키면 소리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하면 바람은 웬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님이 보시고 이거 바람 들어갑니까? 물어보시길래 뭐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뭐 아주 빨리 막 시원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기계가 막 소리 그러면서 시끄러운 소리 나면서 조금씩 들어가긴 하는데 일반적인 실방구 같은 건 얼마든지 뭐 충분히 버티면서 탈 정도가 될 정도. 그래서 펑크 나도 타이어 펑크 떼우고 그걸로 혹시 바람이 약간 미세하게라도 빠질 때는 이걸로 중간중간에 보충하면서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정도 보충하면서 관리하면서 바짝 타서 타이어 다 따라버리고 타이어 바꾸면 되겠죠. 우리야 뭐 빨리 바꾸니까. 그래서 요즘 차면 그 택시에 트렁크에 펑크 킷으로 바람 급할 때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 터져버리면 안 되죠. 이건 한 2주 전인가 타이어 펑크 났거든요. 근데 펑크가 좀 세게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일반적인 그 막 못이나 요런 게 아니고 그 공사장에 가면 그 뭐라고 T자 비슷하게 된 이렇게 약간 작은 기둥 같은 거 있죠. 말뚝 같은 거. T자로 된 거. 좀 그래서 뚫려 들어간 자국은 한 1cm가 넘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게 이제 아침에 막 손님 타고 손님이 급하다고 해서 막 빨리 달렸죠. 달리다가 이제 그게 튀어오르면서 타이어에 꼽혀버린 거예요. 뒷바퀴에. 그래서 뭐가 마침 이제 손님은 내리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드그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와 밟아서 손님 바로 이제 내려드리고 한 몇백 미터 가서 내려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미 타이어의 표시는 바람이 엄청나게 빠지는 표시가 들고 뒤에서는 저그득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갓길이라서 운 좋게 갓길에 세워놓고 이제 그 출장 불렀죠. 그 긴급 출동 부르니까 오셔서 저는 이제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 안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기존에 일반적인 펑크는 뭐 작은 못이라서 바람이 뭐 조금씩 빠지거나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완전 공사장에 그 두꺼운 막 톱날 같은 그런 게 꼽혀서 그냥 바람이 그냥 바로 슉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은 씹히면서 타이어가 돌고 갓길로 뺐거든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찢어진 곳이 한 1cm 정도가 조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거 뽑아내고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떤 그 고무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꼽았다가 뺐다가 이제 위에 자르고 정리해서 바람 넣잖아요. 하나. 근데 그걸 일단 한번 하고 했는데 옆에 바람이 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로 약간 옮겨서 돌려서 다시 한번 위쪽 부분을 한 번 더 꼽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개나 3개 그 고무 지렁이를 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꼽고 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2주가 넘었는데 바람이 안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침 옆에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아차했죠. 아무리 내가 보험 들어놓고 이거 긴급 출동 불러서 당연히 해주는 거이시긴 한데 이거 많이 찢어졌는데 이거 타이어 안 갈고 이걸 해줬으면 몇 번씩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커피라도 하나 사드릴 걸. 그냥 그때는 너무 당황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사만 하고 가버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튼 결론은 좀 많이 찢어져도 기술 좋으신 분들은 그거 떼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옆면은 아니고 그냥 타이어 면이죠. 타이어 면에는 웬만큼 찢어져도 그걸 요령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혹시 운행하다가 조금 많이 찢어져도 일단은 긴급 출동해서 한번 불러보시라. 그래서 2주 정도 지났는데 아직 별로 그 뭐 딸거나 그 바람 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좀 겨울 전에 바짝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전기차는 주로 후륜이죠. 제 차도 후륜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륜이면 당연히 후륜이 먼저 닦겠죠. 전륜 일반 택시면 전륜이 먼저 닦겠고 마침 이제 빵꾸 난 것도 후륜이라서 살짝 연말까지 좀 타고 요거 타이어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확실히 낮 운행은 좀 힘드네요. 이게 저도 이제 인간이 게을러서 가급적이면 일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쪽이거든요. 이게 참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성실해야 되는데 계속 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차라리 적게 일하면 돈을 적게 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많이 벌려고 이제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근데 낮 시간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운행했죠. 저는 구터 손님이 무서워서 낮 시간은 운행하고 이제 한 몇 달이 지났죠 지금. 근데 물론 낮에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낮 시간은 이게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노력해도 뭔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당 수익도 그렇고. 그리고 뭐 출퇴근 시간 이제 6시부터 나오면 출근 시간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손님이 좀 있죠. 근데 10시 딱 지나면 손님이 딱 사라지죠. 그 뒤에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것도 웬만한 거 다 골라 못하고 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간간히 이제 저녁 운행을 해보는데 확실히 저녁이랑 밤 자정 전후로 해서가 특히 이제 활정일 때 요즘에는 이제 활동 시간도 빠르고 활동 금액도 높으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수입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뭐 예를 들면 단거리 2콜 한다, 2.5콜 한다 라고 하더라도 손님까지 거리가 짧더라도 일단은 거기까지 가고 모시고 가고 기본 요금 다시 뭐 손님까지 가고 모시고 자 이렇게 3번 정도는 조금 빠듯하고 2.5번, 2.5회, 3회 그 정도. 그러니까 딱 많은 초중반 그 정도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걸 비슷하게 뭐 자정 전후로 하니까 이게 차가 안 막히니까 똑같은 단거리라도 손님까지도 금방 가고 또 모셔드리는 것도 금방 가고 또 손님들도 이제 밤에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 시간보다 좀 빨리 달려도 크게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손님까지 빨리 가고 빨리 내려주고 또 다음 손님까지 빨리 가고 그리고 활정이고 그러니까 단거리만 해도 밤에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단거리면 손님이 토하기 전에 내려버리니까 요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짱구 굴리면서 조금씩 이제 해보고 있거든요. 전 구터 손님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절대 구터 손님을 안 받는다는 목표하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그래도 택시로 돈 좀 만지려면 사실 앞에서 택시로 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택시로 돈 벌려면 밤에 해야 된다. 낮은 너무 지쳐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낮 시간은 이제 회사 택시나 어르신들이 운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택시로 돈을 좀 만지거나 아니면 좀 젊은 분들이다 그러면 저녁 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9시 10시 넘어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시간대로 이제 바꿔보려고 9시 10시 시작해서 새벽 정도까지 하는 걸로 바꾸려고 완전 180도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6시 5시 정도에 새벽 대여섯 시에 나가서 이제 한두 시까지 하고 밥 먹고 좀 쉬다가 뭐 오후에 잠깐 하고 저녁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밤 자체를 안 했죠. 근데 확실히 이게 좀 그렇고 그래서 180도 바꿔보려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수입 면에서는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낮 시간보다. 그렇고 그리고 지금 루틴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불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콜의 형태나 그러니까 콜 창이 뜨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일반 그 카카오 비교하면 조금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터치가 탁 돼버리면 바로 콜을 잡아버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딴 거 하잖아요. 딴짓 하잖아요. 근데 딴짓 하는데 잘못해서 쿵 눌러버리고 어쩔 수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이 좀 연세 있으신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국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그 분들이 그래도 크게 거부감 없이 탁탁탁 할 수 있는 그 카카오보다는 확실히 우티의 방식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쉽지는 않겠다. 물론 적응하시고 잘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게 뭔가 손도 빨라야 되고 눈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또 터치도 좀 조심해야 되고 조금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다. 지금 저는 아주 뭐 거의 콜은 우티만 하고 지금 원래는 이제 9월 말 지금 이제 제가 대형 택시 넘어간 지 딱 1년이 됐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카카오 일반을 가입하려면 콜을 받으려면 뭐 다음 달에 초에 이제 우티 가맹을 끝내고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적어도 지금 정도에서 저는 우티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저는 이걸 바꿀 생각은 없고 그냥 일단은 별 다른 게 없으면 우티 가맹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오닉 5 우티 가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속 할 생각이다. 그리고 우티 같은 경우는 손님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좀 특이한 건 확실히 외국 손님들이 많다. 그래서 보면 일본 손님 많고 그 다음 중국 손님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일반적인 뭐 영어권 국가 손님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일본, 중국 관광객 손님은 굉장히 높다. 아마 일본어나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꽤나 택시 하시면서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외국 손님 비율이 꽤나 높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외국 손님들은 국내 손님과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움직이는 패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뜬금없이 뭐 콜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이 약간 뜸해지는 시간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관광객으로 다니든지, 아니면 이를테면 별로 일반 콜이 안 뜨는 곳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남산에 케이블카 타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일반 손님은 콜이 상대적으로 덜 뜨죠. 근데 그런 곳에서도 꽤 뜨고, 여튼 그래서 일반인들이 콜이 조금 안 뜨는 곳에서도 많이 뜨고, 아니면 뭐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나 이태원이나 종로 시청 이런 뭐 이런데, 아니면 뭐 저기 고궁 근처나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잘 뜨고, 그래서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건 뭔가 내가 외국 안 나가도 일단 외국인들이랑 뭐 가까이 간단하게라도 뭐 말 안 되지만 주고받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기차 할인하시는 거 아시죠? 할인하는 거 보조금이 이제 지금 전기차가 안 팔려요. 그래서 이거 아마 전기 택시도 해당이 되겠죠. 뭐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금 추가로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기존에 뭐 이를테면 아이오닉 5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오닉 5에 회사가 한 3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하면, 그러면 정부가 추가로 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최대 100만 원 지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100만 원 지원하려면 거의 1000만 원을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마 회사들이 힘들 것 같고, 보통 이제 한 300에서 500 정도 회사가 할인해주면, 그러면 정부 지자체 정부 비용을 해서 아마 한 50에서 뭐 60 그 정도 할인을 추가로 되는 형태. 그러면 총 하면 기존 전기차 가격에서 뭐 이를테면 360, 뭐 350, 460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차값이 딱 보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금 100% 안, 그러면 5,600만 원 이하겠죠. 그래서 고가 차량들은 안 돼요. 뭐 제네시스 GV60이나 뭐 그 이상급 이런 좀 고가 차는 안 되고, 지금 딱 그 보조금 100% 안에 들어있는 차, 그 차들만 여기에 해당이 돼서, 아마 요건 이제 국산 자동차 회사에 지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재고를 소진해버리려는 목적으로 딱 보조금이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나왔고, 이게 택시에는 어떻게 할인이 적용되는지, 똑같이 할인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고, 지금 회사에서 이제 당연히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맞춰서 공식적인 할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할인 내용 맞춰서 추가로 하면 의외로 택시가 싸게 살 수 있다. 역시 제가 하면 안 되죠. 제가 택시 급하게 뽑는다고 할인 1도 없이 제값 다 주고 800인가 주고 샀는데, 이거 지금 사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3,400이라도 할인을 해주고 한다면 뭐 이를테면 3,000 초반 조금 넘어서 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한번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차가 안 팔린다. 그래서 전기차 할인은 해주고 있다. 정책이 나왔고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할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충전하러 갔는데 주말에는 이제 화물이 잘 없어요. 화물차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화물 콜 자체가 적으니까 화물 기사님들이 주말에는 주로 쉬어요. 화물 일은 딱 그 낮 시간에 회사와 맞춰서 돌아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에,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는 시간대에 화물차 1톤 전기 트럭들이 많죠. 1톤 전기 트럭이 무서운 게 뭐냐면 충전 속도가 느린데 다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그 스트레스거든요. 오늘도 제가 자주 충전하는데 갔는데 뭐 급석인데 자리가 4개 있어요. 근데 갔는데 전기차가 이미 3대가 충전하고 있어요. 근데 한 자리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안 돼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 출입했으니까 대기하면서 기다렸는데, 옆에 안 그래도 또 세대인데 심지어 그게 느린 화물차 세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20분인가 지나서 한 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차를 겨우겨우 돌려서 거기 집어넣었죠. 이게 화물차가, 그러니까 낮 시간에 참 충전이 에라요. 그 화물차가 돌아갈 때는 그 화물차는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숫자는 많죠. 막 보조금 막 뿌려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겹치면 진짜 골 때립니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심지어 그건 충전도 느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전기차는 좀 아니에요. 그나마 밤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화물차들이 좀 적거나 없고, 아니면 주말에도 거의 없어요. 그분들도 이제 쉬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중에 하시는 충전 혹시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다. 특히 어디에서 제일 골 때리냐면 고속도로. 고속도로 상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가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 30km마다 하나씩 있는데 거기 갔는데 화물차가 그 느린 충전하는 화물차가 막 다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겨우 간당간당하게 맞춰서 만약에 운행하다가 야 이거 간당간당하게 진짜 휴게소 딱 갔는데 네. 근데 일반 뭐 LPG나 그런 건 휴게소만 가면 일단 걱정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바로 다 휴게소에서 가스가 떨어져서 충전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전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화물 트럭이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그럼 밥 먹고 나와도 네. 그래서 전기 택시는 일단 저는 내년까지 좀 기다려보시라. 그리고 내년에 신형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천만 원대 합리적인 전기차가 국산에서도 나오고 수입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고가 전기차도 꽤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기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좋은 차들이 가격은 더 싸지고 더 좋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뭐 10년 100만 킬로를 내세우고 근데 그건 아마 택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못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튼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는 좋아서 굳이 지금은 하지 마시라. 어차피 지금 촬영만 연장시켜주면 일단 뭐 더 버티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버틸 때까지 가스차로 버티는 게 지금은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통행료 싸지는 거 아시죠? 인천공항. 그래서 뭐 영종대교나 저쪽 다 해서 값이 반값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기존에 6천 얼마에서 이제 반값이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다만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 모시고 들어갈 때는 그 6천 얼마를 다 내야 되고 나올 때는 아시죠? 가장 갓길 사람 있는 가장 갓길로 가면 네 그 실내 보여주면서 택시 손님 없다는 거 확인시켜주면 뭐 비용 안 내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때 한 번 내고 나올 때는 없이 나오죠. 없이 나오는데 나올 때 손님이 있으면 나올 때도 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인천공항을 뭐 바로바로 뭐 두탕 뛰더라도 사실은 6,000원에서 뭐 12,000원 나오면 조금 부담이긴 했죠. 근데 전기택시 같은 경우는 이미 반값이거든요. 이게 반값인데 지금 10월부터 이제 그 통행료가 반값이 되니까 더 부담이 없어지죠. 근데 전기택시도 반값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3,000 얼마에서 전기택시는 그러면 1,500원 정도가 되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튼 인천공항 네, 부담 없어진다. 그래서 좀 쉬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뭐 인천공항 가는 게 괜찮은 것 같다. 다만 요즘 이런지 아니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기가 아무래도 대기가 좀 긴 것 같아요. 뭐랄까 기사님들이 거기에서 버티는 기사님들이 많다. 지금도 보면 그 1터미널에 지금 몇 시죠? 5시죠? 5시 대인데 170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2터미널에 택시가 일반 택시 서울 쪽이 90대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와 너무 많은데? 야 170번대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히려 팬데믹이 끝나면 택시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인천공항이 할랑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택시가 기사님들이 인천공항에도 좀 많이 버티세요. 안 나오시고 이게 피곤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좀 꽁으로 이유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면 이제 우리가 한 2018, 17년 같으면 지금 시간대 택시가 한 60대 있어야 되거든요. 60대, 50대. 왜냐면 이때 이제 4시, 5시에서 막 빠지기 때문에 지금 막 50대, 60대 이제 서울 방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170대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뭔가 인천공항 통행료가 싸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택시가 너무 많다. 대기장에. 뭐 밥 먹으러 갈 겸 해서 가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건 이제 조금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한때 크록스를 열심히 신고 운행했거든요. 좀 불편하고 해서 크록스 신고 그냥 편하게 가끔 이제 죄송하지만 양발도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그 인천공항 대기장 가면 그 뒤꿈치 없는 슬리퍼는 신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발도 네 하셔야 되고 왜냐 외국인들에게 이제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냐 지킬 건 좀 지키자라는 식으로 이제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금 조심하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지적받았어요. 뭐 때문에 지적받으니까 제 앞차가 있죠. 앞차가 이제 기사님이 내려서 이제 약간 쉬고 계시고 담배 피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약간 지적을 받아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앞차 기사님도 발에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트렁크에 가서 양발을 슬쩍 꺼내더니 신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발이 다 접힌 크록스라서 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외국인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한참 대형 택시 할 때 그 통행료, 인천공항 통행료 제일 많이 나온 게 얼마냐면 하이패스니까 그냥 자동으로 찍히잖아요. 제일 많이 운행했을 때 120 얼마가 나왔어요. 하이패스 통행료만. 그때 얼마를 찍었더라?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튼 많이 찍었어요. 미친 듯이 인천공항만 열심히 다녔는데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내가 토레스면 내가 이거 할 자신 있어. 진짜 토레스인데 뭐 배터리 뭐 10년 100만 보증해주면 자신 있는데 이게 그때 카니발이니까 이게 돈은 벌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차량 감가가 너무 빨리 심해지는 거예요. 주행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가면 60km 오면 120 왕복하면 120km인데 따당하면 괜찮죠. 근데 따당이 아니고 그냥 편도로 하면 사실은 크게 뭐 버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도심보다는 좀 편하게 하니까 좋긴 한데 그래서 야 이 작정하고 인천공항만 하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하이패스 120 냈거든요. 120. 그리고 수입은 괜찮았는데 차량 단가를 생각하면 사실 조금 아쉬워서 그만뒀어요.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차량 진짜 스타리아 가스로 뽑아서 난 진짜 한 60만 킬로, 80만 킬로 탈 생각 자신 있다. 그런 분들은 인천공항이 나쁘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짱구를 열심히 굴리면서 밤에 좀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 9시 정도까지는 자야죠. 지금 5시인데 4시간 좀 자놓고 새벽까지 밤시간 바짝 돌라고 좀 짱구 굴리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도 나쁜 게 이게 있어요. 이게 회전 반경이 너무 커요. 제가 기존에 카니발을 탔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카니발과 회전 반경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작은 차선, 보통 이제 3차선 있죠, 3차선. 그러니까 3개 차선 있는 데는 유턴을 못 해요. 좀 일반적인. 그래서 한번 뺐다가 다시 해야 돼요. 좀 넓은 3차선이면 한 번에 돌 수 있는데 카니발이 딱 그렇거든요. 카니발이 일반적인 좀 좁은 3차선은 못 돌고 한번 돌려야 되고 그 다음 넓은 3차선은 큰 도로에서는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 5는 차가 작잖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막 재밌게 돌아가고 막 이렇게 이럴 줄 알고 샀는데 카니발이랑 회전 반경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회전 반경이 크지? 라고 찾아보니까 이게 휠베이스가 차가 앞뒤로 휠베이스가 길어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GMP 특성이 실내 공간이 넓어요. 그 대신 문제가 뭐냐면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차가 회전 반경이 너무 커요. 진짜 카니발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소나타 운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짜증 날 거예요. 이게 뭐 그랜저 K8 정도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조금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적응하실 거고 아니면 스타리아나 카니발에서야 뭐 똑같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아마 소나타 운행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소나타 생각하고 유턴은 전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참 소나타가 참 좋다. 진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절주절 택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택시 유튜버 분들이 또 많으시죠. 그래서 택시 유튜버 분들만 시청해도 시간이 금방 가요. 저도 이제 많이 구독해놓고 보고 열심히 보고 또 저렇게 운행하는 분들도 계시구나.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됐다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카페는 이제 약간 저조한 분위기로 이렇게 약간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확실하게 대세는 이제 그 유튜브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중에서 택시 유튜브 중에서 구독자 10,000명 넘는 사람들도 이제 몇 명 나오고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택시 유튜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는 해볼 만합니다.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적어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낮에 쉴 시간 많잖아요. 그런 시간대 유튜브 해보시면 택시 컨텐츠로 유튜브를 하면 좋은 게 이게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지다가 택시가 괜찮으니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은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시에 대한 유튜브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유튜브 익히다가 또 딴 것도 이렇게 해봐도 돼서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거 배운다 생각하고 유튜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십시오. 다들 안전운행 하시고 조심하시고 오늘 낮 운행하신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셔서 푹 쉬시고 그 다음 이제 밤 운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저랑 같이 밤에 밤거리 정신없이 한번 달려보고 돈 열심히 벌어봅시다. 수고하십시오.